12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여수엑스포가 관람객 8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90일간 성과와 사후 활용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쪽방촌의 온도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 내 주변엔 없는지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총리실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시 청사로 이전합니다. 내달 15일부터 연말까지 3개조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일간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여수 세계박람회가 12일 막을 내립니다. 지난 5월 10일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문을 열었던 여수 세계박람회는 104개 나라와 1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한 지구촌의 축제였죠. 국민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관람객도 당초 목표했던 대로 8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비중 있는 보도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유로뉴스는 특집 보도를 통해 여수엑스포를 바다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평했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모든 길은 여수로 통한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여수엑스포의 주요 볼거리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를 언급하며 여수엑스포의 유비쿼터스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엑스포 뒤편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가 개최된 후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승용차 안타기 운동까지 벌였다고 하죠. 그런데 12일로 박람회가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박람회장의 주제관과 아쿠아리움, 비고 등 핵심 콘텐츠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요. 투자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 휴양 리조트를 조성하는 한편 순천만 갯벌과 보성 녹차밭, 남해 등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지와 연계해 해양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와 아름다운 남해가 바다와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며 발전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 탓에 하루하루가 인내의 연속입니다. 특히나 노인에겐 폭염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노약자일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폭염 속의 쪽방촌에서를 통해 동대문 쪽방촌을 돌아본 소회를 남겼습니다. 폭 1m 남짓한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요즘 같은 폭염엔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통풍이 안 되다 보니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바깥 기온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정부는 올해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해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전담팀을 마련해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을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리실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세종시 청사로 이전합니다. 9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두 3개조로 나눠 이전할 예정인데요. 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단과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등이 먼저 세종시로 내려가 자리를 잡고요. 이어 11월에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실 등 대부분의 정책조정부서가 자리를 옮기면서 12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총리실 세종시 청사는 지난 4월 완공돼 시험 가동 중이고요.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속 한 줄기 시원한 바람같이 내 주변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